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상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1년간 고군분투했던 남자 노임팩트맨의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콜린 베번이라는 작가이고요. 책의 제목은 노임팩트맨입니다. 콜린은 미국 뉴욕의 아파트 9층에서 아내와 아기, 강아지를 키우며 살아가던 글쓰는 직업을 가진 작가입니다. 그런 지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1년을 살아보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용을 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환경 이야기 하면 저는 좀 막연하고 지루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어떻고 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좀 감을 못 잡아서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은이는 실생활에서 직접 부딪힌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그 상황이 상상되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재미있게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임팩트맨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콜린이 왜 노임팩트맨 선언을 하게 됐는지부터 나옵니다. 2006년 1월 바깥 기온이 21도였던 어느 날, 한겨울인데 반바지를 입고 조깅하는 사람들, 탱크톱을 입은 아가씨들을 보고는 콜린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극에 사는 북극곰들이 녹은 빙하에 익사해서 바다의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북극곰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먹을거리가 없어진 북극곰들이 서로의 새끼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콜린의 아내 미셸은 모피옷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모피옷을 입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자신은 진정 지구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생각해보니 본인도 직접적으로 모피옷을 입지 않을 뿐이지 말로만 지구를 걱정하는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콜린이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가끔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나의 정치적 견해로 미셸 같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한 경우는 너무 많았던 반면 나를 바꾸려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나는 남의 잘못을 꾸짖으면 내가 고결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생활 방식을 양보하는 일은 거의 없이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면서도 그 정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는데 남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진보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콜린은 남을 바꿀 게 아니라 자기부터 바꿔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 노임팩트맨으로 살기를요.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로드맵 없이 본인 스스로 친환경적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잔을 씻는 에너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만큼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정보, 걸레를 빠는 데 드는 에너지가 키친타올을 만드느라 나무를 베는 만큼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정보 등 무엇이 더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콜린은 착한 소비를 하기보다 그 소비의 미로 속에서 빠져나오기로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소비를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콜린이 제일 처음 실천하게 되는 일은 쓰레기 만들지 않기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콜린은 코는 휴지 대신 입지 않는 옷 조각에 풀기 시작하고, 늘 포장해온 음식으로 식사를 하던 콜린의 가족들은 직접 재료를 사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콜린이 이런 생활을 하자고 했을 때 아내인 미셀은 의외로 쉽게 수락하고 같이 실천하기로 합니다. 부부 사이가 평소 좋았나 봐요. 물론 나중엔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기로 해요. 멀리 사는 가족들 집엔 1년에 4번 갈 것을 2번으로 줄이고, 콜린은 주로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미셀은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어느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콜린은 어린 딸 이자벨라를 데리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산으로 비를 가린다고 가려도 이자벨라를 안고 한 손으로 든 우산으론 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 생각이 간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벨라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딸을 한 손으로 안고 걸어서 집까지 가는 콜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자벨라는 우산이 막아서 비를 못 맞으면 우는 거예요. 때마침 우산이 뒤집혀 버리고 보니 이자벨라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콜린은 비를 맞으며 가기로 결심합니다. 물웅덩이에서 점프도 하고 비를 실컷 맞으며 재미있게 집으로 갑니다. 아마 자동차로 이자벨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길이었다면 못 느꼈을 행복일 겁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들여 놀러 가면서 자연과 함께 재밌게 노는 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몰랐을까요? 콜린의 집에서 이제는 TV도 사라집니다. 콜린은 TV를 소비를 조장하는 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목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우리 별의 자원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지 않으면 나고자라는 메시지를 뿜어대는 상자가 우리 집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나에게 노임팩트맨이 되면 나고자가 되는 거라고 했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쓰레기 만들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나고자가 되는 거라고 했다. 텔레비전이 내 생활을 비관적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사실에 눈을 뜬 것은 우리 집 거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다름없었다. 콜린의 가족은 음식은 그 지역에서 재배된 로컬 푸드로 해먹게 되고 결국 커피도 끊게 됩니다. 로컬 푸드를 먹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사랑하고 텔레비전이 없어 가족들끼리 보낼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 콜린의 다음 프로젝트들은 이제 뭐가 될까요? 그 후로 콜린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완벽한 노임팩트맨이 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고 우리에게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게 될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뜨끔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었는데 전 바닥에 떨어진 밥풀 하나 닦으려고 티슈를 뽑고 입술 한번 닦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무조건 자동차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중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커다란 세상에 나같이 작은 존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그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실천할 만한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나는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샤워를 빨리 끝내고 세수나 양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하고 배달 음식은 시켜 먹지 않고 소비를 가능한 적게 합니다. 물론 이런 작은 습관이 지구를 구하긴 힘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지구에 해를 끼치는 생활 습관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참, 그리고 이 책은 100% 재활용한 종이와 판지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